네, 파미데일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체 의약품 중에서 세계 최대 매출을 자랑하고 있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와 그 바이오 시밀러들의 이제 점유율 경쟁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점유율 경쟁에 있어 핵심 키로 떠오른 인터체인저블 바이오 시밀러 지위 획득, 즉 이제 한국말로는 보통 상호 교환성 획득 여부가 이제 핵심 키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상호 교환성 획득 여부가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의 경쟁에 어떤 영향을 줄지 밀도 있게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휴미라는 2017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파지 디스플레이 기술로 개발된 첫 항체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파지 디스플레이 기술은 이제 한 100억 개 이상의 단백질에서 그 단백질에 딱 결합하는 단백질만 고를 수 있는 그런 생명공학 기술로 알려져 있어요. 현재도 단백질 의약품을 개발할 때 많이 쓰이고 있고, 이런 기술이 접목된 첫 항체 의약품으로 이제 휴미라는 많은 주목을 받았었어요. 이제 휴미라는 결국에 혈액 종양 괴사인자 알파라는, 흔히 TNF 알파라는 이제 면역 신호 단백질 중에 하나를 억제해가지고 각종 염증 질환을 이제 좀 낮추는 약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건성 관절염, 이제 세계적으로 한 15가지 이상의 적응증을 이제 확보하고 있어요. 이 약물이 지금 지난해 기준 212억 달러, 이제 하나로는 한 28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약물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세계적 대유행이 있었던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제외하면은 한 거의 10년 이상 전체 의약품 중에서 매출 1위를 다퉜기 때문에 이 약물의 물질 특허가 만료되면서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당연히 삼성 바이오 에피스나 셀트리온 이런 회사들이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화이자, 암젠 이런 회사들도 뛰어들었고, 이제 독일이나 유럽 회사들도 뛰어들어서 지난 10월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총 9종 정도의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출시된 상황입니다. 네, 대부분의 의약품들처럼 휴미라 시장 역시 미국이 가장 큰 최대 시장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9종의 바이오 시밀러는 이제 미국 기준으로 한 9종이 지금 출시된 상황이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휴미라 전체 매출의 한 88%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전체 매출이 28조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만 한 25조 원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셈이고, 그래서 이제 모든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개발사들이 미국에서 결국엔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로서 얼마나 많은 점유율을 차지할지 지금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25조 원 정도의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단일 %만 가져와도 최소 2,500억 원 이 정도 수준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말 큰 시장을 기대해보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오리지널인 휴미라 이제 시장을 어떻게 이제 가져올지를 두고 당연히 이제 다양한 유통 경쟁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키워드로 떠오른 게 인터체인저빌리티 상호 교환성이에요. 상호 교환성 바이오 시밀러라는 거는 일반 바이오 시밀러하고 다르게 조금 더 추가 절차, 추가 데이터를 이제 뽑아내서 오리지널 약물과 완전 거의 동등한 물질이다,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인정해 주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인정받을 경우에 실제로 약국에서 이제 의사가 만약에 휴미라를 처방했다고 하더라도 또 임의로 약사가 약국에서 휴미라 대신에 휴미라 인터체인저블 바이오 시밀러로 이제 승인된 제품으로 교체해서 그냥 임의로 이제 바꿔 처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좀 점유율을 확대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모든 의약품, 모든 단백질 의약품의 바이오 시밀러에서 이제 상호 교환성이 가장 핵심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안과 질환 중에 황반변성 치료제로 개발된 루센티스라는 게 있는데,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작년 6월에 루센티스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비즈로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 출시했고 상호 교환성도 획득했어요. 이 약물 같은 경우는 의사가 눈에 직접 주사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한 걸 약사가 이제 마음대로 당연히 바꿀 수 없고, 사실상 상호 교환성이 이런 약물에서는 그렇게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이제 보이는 그런 요소이고요. 미국 시장에서 특수의약품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하나는 의료급여, 메디컬 베네핏이라고 이제 불리는 카테고리랑 약제급여, 파마시 베네핏이라고 불리는 이제 카테고리예요. 이 두 가지 카테고리에 따라서 그 특수의약품이 보험 급여를 받거나 이렇게 하게 될 때 약국으로 이제 들어갈 때 조금 이제 관여하는 그런 기관이
기간이나 절차 같은 게 이제 좀 달라지고, 휴미라 같은 경우는 현재 약제급여 약물로 이제 구분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제 약제급여 약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의약품이 도매상을 거쳐가지고 약국에 공급되는 의약품이면서 처방의약품 관리업체라고 불리는 약제급여 매니저 PBM이 그 사이에 이제 관여해서 이 약물의 뭐 보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디자인을 하게 돼요. 결국에 약제급여 의약품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미국에서 이렇게 유통을 하려면은 PBM들을 공략해서 적절한 조건의 이제 보험 디자인이나 뭐 약국에 납품되는 이런 조건들을 협상하게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결국 휴미라가 약국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호 교환성이, 오리지널로 처방하더라도 휴미라의 인터체인저블 상호 교환성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처방해주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결국에 이런 현재까지 그럼 상호 교환성을 어떤 약물들이 이제 획득했냐 보면은, 지금까지 현재 미국에서 출시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9종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2종이 이제 상호 교환성을 획득했어요. 2021년에 베링거 인겔하임이 개발한 실테조가 가장 처음으로 이제 상호 교환성을 획득했고, 그리고 지난 10월 5일에 2023년 10월에 화이자의 아브릴리다가 이제 상호 교환성을 획득했고요. 사실상 업계에서는 이제 베링거 인겔하임의 이제 상호 교환성만 지금 현재로서 유효한 상태예요. 그 이유가 그런 지위를 첫 번째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베링거 인겔하임의 실테조가 출시한 그 시점부터 1년 동안 지위는 이제 독점적으로 베링거 인겔하임만 행사할 수 있다. 화이자가 이제 그 실제 지위를 획득했다고 할지라도 그걸 뭐 홍보에는 활용할 수 있겠지만 실제 대체 처방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베링거 인겔하임 같은 경우에 실테조를 지난 7월에 이제 출시했기 때문에 내년 7월에 이제 상호 교환성의 독점권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화이자나 뭐 지금 후발 개발사들은 당연히 내년 7월 이전에는 이거를 이제 빨리 획득해가지고 실제적인 상호 교환성 여부까지 갖춰서 점유율 경쟁을 이제 펼치겠다, 그런 전략으로 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은 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당연히 이제 상호 교환성 획득을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삼성의 바이오에피스의 이제 하드리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저농도, 고농도 버전이 다 승인된 상태고, 지금 현재 이제 상호 교환성 관련한 임상 3상까지 이제 마치고 이제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밝히고 있고, 세트리온 같은 경우는 현재 상호 교환성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결국에 이 양사 모두 이제 내년 7월까지는 이걸 획득해서 본격적인 점유율 경쟁을 펼치겠다. 이 두 회사 말고도 뭐 독일 바이오콘도 관련 물질에 대해서 상호 교환성을 하고 있고, 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한 곳이라면은 상호 교환성을 뭐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이제 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게 내년 7월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상호 교환성을 획득한다고 해도 과연 경쟁력이 있나? 업계의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휴미라의 전체 시장은 28조 원, 미국에서는 25조 원. 근데 미국에 있는 그 25조 원 중에 휴미라의 매출의 85% 이상이 저농도가 아닌 고농도 제품이 이제 팔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삼성 바이오에피스나 셀트리온 이외에 프랑스 산도스까지 이 세 곳 정도의 회사만 미국에서 저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랑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다 승인받았어요. 그걸 바탕으로 지금 현재는 그걸 경쟁력으로 내세워서 유통망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내년 7월에 바이오 상호 교환성까지 획득하면은 상호 교환성인데다가 미국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고농도 시장까지 뭐 다각적으로 이제 공략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외 이제 회사들이 결국 이제 상호 교환성이나 저농도, 고농도 휴미라 버전 이런 것들을 계속 획득해가지고 점유율 경쟁을 어떻게 펼쳐나갈지는 아직까지 이제 집계된 것은 없고요. 기존에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등장했던 걸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스위스 로슈가 개발했던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미국에서 이런 항암제 같은 게 바이오시밀러로 나오면은 한 3년 이내에 이제 평균적으로 50%의 점유율을 바이오시밀러가 가져간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로슈의 약물이었기 때문에 미국 제품이 아니었잖아요. 로슈의 허셉틴의 특허가 끝나자마자 미국 회사들도 그 관련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면서, 미국도 좀 자국 우선주의가 있기 때문에 자국 기업들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가 좀 빠르게 그런 시장을 가져갔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도 있고요. 사실상 뭐 기존의 항암제처럼 이런 휴미라는 항암 시장이랑 전혀 다른 염증성 자가면역질환 시장이잖아요. 염증성 자가면역질환 시장에서도 과연 이런 바이오시밀러가 좀 빠르게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좀 파미데일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뭐 이제 휴미라를 이제 개발한 국내사들이나 해외사들이나 이제 투자를 할 때 과연 이 상호 저항성을 내년 7월 이전에 획득이 확실히 가능한지, 또 이제 그 전에 이제 고농도든 뭐든 어떤 좀 점유율 성장성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잘 확인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